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S&P 500 지수가 이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10일간 기술적 반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마지막 한 3일 동안 지난해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라기보다는 행보를 했다고 봐야죠. 이를 두고 이제 이럴 효과가 다시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미국 이제 정시가 거품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뭐 또다시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수를 보면 금리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 뭐 기준금리 인상도 안 했고, 또 기술주들은 장기금리하고 사실상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또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1.5% 안팎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놓고 보면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 이제 S&P 500 지수 중에서, 그러니까 500개 기업이죠. 그런데 50대 기업이니까 한 10% 정도 기업이죠. 500개 중에 50개니까. 근데 이쪽 주식이 총액 56%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450개는, 그러니까 90%는 그 거품이 아닌 주식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를 놓고 보면 거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테슬라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지금 실적 대비 지나치게 가격이 높거든요. 금리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또 2021년 중에 이제 S&P가 한 25% 상승을 했는데, 영업 실적이 현재 수가 수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또 논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개 기업 중심으로 올라가지고 주가가 올란 거죠. 또 그런 기업은 거품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지수를 놓고 보면 또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와 관련해 갖고 이제 이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시티은행이 이제 테슬라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도 뭐 이와 무관하지 않는데, 일단 이럴 효과는 지난번에 한 10일에 걸쳐서 기술적 반등이 있었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1월에는 뭐 또다시 그 과거 11월 달에 그 약 한 달입니까? 10월 달이네요. 10월 달 한 달 동안 지난해 그, 그 사상 최고치를 여러 차례 갱신한 것처럼 이럴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시티은행이 이제 테슬라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이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개 기업은 뭐 500개 기업 중에서 약 한 50개 기업만 그냥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90% 기업은 적정 주가 이하인 기업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50개 기업이 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 기업들 50개 기업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업 실적이 있냐는 거죠. 테슬라가 대표적인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것만은 맞다는 거죠. 그러나 주가는 너무 올랐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1월에 또다시 이런 지난해 10월과 같은 한 달에 걸친 1월 한 달 동안에도 주가지수 상승을 이어갈 것이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또 하나, 4분기 성장률은 약 5%, 6%뭐 가까이 되지만 6% 이상일 수도 있는데, 또 원래 1분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도 1분기 성장률은 2%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2%대가 뭐 나쁜 성장률은 아니에요. 이제 미국 경제가 그 고용 일자리를 놓고 보면 정상 궤도에 올랐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2% 상승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2% 성장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2% 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 있었던 것은 크리스마스 랠리랄까요? 4분기 성장률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 50개 종목은 적정 주가 이상이다. 금리까지 감안하더라도 테슬라가 뭐 200배, 300배잖아요. 그 주가 수익률이 지금 그 4분기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이 뭐 적지 않다. 또 그 중에서는 또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 중에서는 너무 그 미래 선반영 효과도 있다. 주식도 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성장률이 좋지 않고 또 그 뭐 금리 인상 얘기 또 나올 거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 올란 종목 중에서 영실력이 받치 주지 못하는 테슬라와 같은 그 기업들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월에는. 그래서 아직 조정을 받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거는 공매도한 것을 두고 결국은 청산을 해야 되니까 청산을 이제 할 거다라는 그런 뜻에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조정은 좀 덜 받았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솔직히 테슬라 같은 거는 한 20, 고점 대비 한 30% 빠지는 것이 정상이다. 30% 이상.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정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1분기 성장률도 받쳐주지 않는다면 또 1분기에 그 오미크론과 같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중국 경제가 1분기에 좀 나쁜 것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4분기에 이제 수출 기업들은 밀어내기 수출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분기에는 수출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1분기에는 뭔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 30년 내지 50년 정도를 보면 그 한 30년은 1월에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20년은 1월에 주가가 하락했거나 이럴 효과가 없었던 거죠.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년이 이제 주가 그 조정을 1월 효과가 없었던 그 해지요. 그때는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죠. 그러니까 그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2021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또 그 과거 사례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도 또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1월은 뭐 1월에 조정을 안 받으면 2월에 이제 조정이 있을 거고, 1월에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2월에 중순경에는 다시 상승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포유 환율 연구소는 1월에 조정을 받고 2월 중순 이후에 1분기 성장률이 안 좋다 하는 것을 선반영했다는 논리도 되니까 그때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시사하는 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라는 측면인데, 그러면 1월은 기다리다가 2월 중순부터 매수를 해가는 전략이 뭐 맞지 않을까?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 조정이 물론 이제 40% 정도 내린 주식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 50개 종목은 제대로 조정을 안 받고 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에 대한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40% 정도 하락한 주식 중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쉽게 하면 키재기라고 할까요? 키재기 정도 아까 기술적 반등, 한쪽이 너무 많이 내렸고 한쪽은 그 한 50개 종목은 안 내렸으니까 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막 그걸 떠나서 2022년에는 종목을 가지고 승부를 걸면 힘들 거예요. 그, 그 종목보다는 ETF 상품인데, 그렇다고 저 돈나무 언니 그죠? 캐시 우더와 같은 그런 투자 전략은 원래는 2022년에는 맞지 않다. 2021년에는 그나마 그런 전략이 맞거든요. 어,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 미국 뭐 대세 상승의 연장선에 있었으니까 2021년이. 그런데 맞는데 11월, 10월부터 그 캐시 우드가 가지고 있는 그 ETF 상품들이 모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이제 지금 2022년에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1월에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2022년도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거든요. 또 적당한 물가 상승은 뭐 또 수혜가 되니까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당한 물가 상승 때문에 미국 S&P 500기업의 약 한 70% 이상이 영업 실적이 좋았다. 근데 이거는 202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물가 안정 기미가 확실히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지난해 이제 물가 상승을 두고도 이제 우리는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미국 물가 상승률을 뜯어보면요, 중고차와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그래 석유와 천연가스 이 두 개를 제외하면 그렇게 미국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요. 물론 생필품도 그 공급망 때문에 올른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 지수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고차 가격 상승이 지난해 미국 물가 상승의 기여도가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가 상승이 올해도 이제 에너지 가격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천연가스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그 석유 쪽은 또 조금 더 오를 확률은 있어 보입니다. 또 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반기 그 분위기는 그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2월 중순 이후에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환경, 제대로 반등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2분기 성장률이 이제 나빠지면 그 1분기 성장률이 나빠지면 이제 그게 반영됐다는 논리를 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물가 좀 오르고 또 2% 성장하면 기업 이익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거품 논종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2분기를 기대하고 좀 더 이제 뭐 원래 만약에 그 지난해 종가 대비 한 7% 정도 상승한다면 뭐 2분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이럴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2월 중순 되면 오히려 상승의 모멘텀이 제대로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올해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뭐 미국 증시는 뭐 쉬웠거든요. 물가 적당히 올라오고요. 또
고용이 매분기 증가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완전 고용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는 미국 증시에 대응하기가 쉬웠죠. 근데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뭐 뛰어들어 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뭐 굉장히 낮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 종목 추천 그 행태를 보면 그 돈나무 언니 주식 운용하는 그런 식으로 추천하거든요. 쉽게 하면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주를 대부분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